3분기 연속으로 컨센서스 대비해서 하회하는 실적을 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투자 손실을 줄여주는 로스디펜더입니다. 카카오뱅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카카오뱅크의 비즈니스는 크게 네 부분인데, 첫 번째로 예금과 적금 부분입니다. 보통 고객들로부터 예금과 적금을 통해서 돈을 받고 또 그에 대한 이자를 지불하죠. 그래서 이것은 카카오뱅크의 비용에 해당되는 부분이고요. 수신 규모는 22년 2쿼터 말 기준으로 33.2조 원입니다. 예금 적금 부분이 얼마나 활성화되어 있는지 보기 위한 예로 월간 활성화 고객 수를 볼 수 있는데 21년 4쿼터부터 약 1,500만 명의 고객들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대출 부분입니다. 이것은 카카오뱅크의 기업의 수익이 되는 부분이고요. 여신 규모는 22년 2쿼터 말을 기준으로 26.8조 원입니다. 여러 가지 대출이 있지만 그 중에 한 가지 예로 전월세 대출 트렌드를 보면 2021년에 6조 원까지 대출을 해주었고 22년 상반기 때만 3.3조 원이고 단순히 2배로 계산하면 22년 통틀어서 6.6조 원 정도가 된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리고 시장 점유율은 10.1%까지 침투한 상황입니다. 세 번째로 서비스 부문에 수수료 수익이 있습니다. 체크카드와 외환송금, 오픈뱅킹, 펀뱅킹에서 수수료 수익이 발생하는데요. 대표적인 예로 체크카드의 경우 체크카드를 쓰게 되면 가맹점에서 수수료를 지불하죠. 그래서 그 이용 금액이 21년도에 17.7조 원이었고요. 22년 상반기 때 9.9조 원, 그래서 단순 2배로 계산하면 19.8조 원 정도가 되겠네요. 시장 점유율은 11.8%까지 올라온 상황입니다. 네 번째로 플랫폼 비즈니스가 있습니다. 카카오뱅크라는 플랫폼을 이용해서 증권사의 계좌 개설을 도와주거나 또 이금융으로 연계 대출을 안내해주거나 또 신용카드를 제휴해서 안내해주는 경우 또 광고와 미니 플랫폼을 통한 수익이 있습니다. 먼저 증권 계좌의 개설수를 보면 22년 2쿼터까지 증권 계좌 개설수가 누적적으로 601만 자로 증가하고 있는 것은 참 좋은데 분기별로 실적을 나눠서 보면 21년 4쿼터나 22년 2쿼터는 아주 저조한 실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연계대출 부문인데요. 이것도 누적적으로 보면 5조 원이라는 금액을 연계대출을 통해서 안내해주고 있는데 또 분기별로 실적을 나눠서 보면 연계대출의 금액이 조금 줄어드는 트렌드를 보이고 있습니다. 제휴 신용카드 부문도 좀 비슷한데요. 22년 2쿼터까지 제휴 신용카드의 누적 개설수는 46.6만 건인데 분기별로 나눠서 보면 21년 3쿼터 때 6.7만 건을 찍은 이후로 조금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수익성 부문을 보겠습니다. 분기별로 23.9%를 성장하고 있고요. 약간의 오르내림은 있지만 꾸준한 성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22년 3쿼터는 영업이익이나 순이익의 최대 실적이 예상되고요. 다만 4분기 때는 화재로 인해서 약 200억 원의 손실이 발생할 예정이고요. 다음으로 수익성 부문에서 좋은 것은 최근에 금리 인상 효과로 순이자 마진이 증가한 것입니다. 지금 은행권들 실적을 발표하고 있는데요. 은행들이 순이자 마진이 개선되면서 조 단위의 이익들을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익성에서 아쉬운 부분인데요. 카카오뱅크의 인력 확충으로 인해서 인건비가 대폭 늘어나게 되었고 판매비와 관리비가 증가 추세에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순이익을 내는데 그만큼 마진이 줄어들게 되겠죠. 그리고 카카오뱅크의 가장 큰 아쉬움 중에 하나는 21년 4쿼터부터 22년 2쿼터까지 3분기 연속으로 증권사가 기대하는 컨센서스 대비해서 하회하는 실적을 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에 보시면 증권사들이 적정 주가를 대폭 하향했습니다. 이전까지 적정 주가가 평균이 38,000원 정도였는데 최근에 27,000원대로 대폭 하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제일 낮게 추정하는 데는 삼성증권이 15,000원, 또 DB금융투자가 16,200원 이렇게까지 주가를 낮춰서 잡고 있습니다. 안정성 부문입니다. 부채 비율은 612%인데 은행권은 대출을 해주다 보니까 높은 편이고요. 회사채 등급은 AA+로 아주 안정적인 상황입니다. 투자 지표를 간단히 보면 시가총액은 곧 가격이죠. 주가 16,750원을 기준으로 8조 원입니다. 이렇게 많이 가격이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퍼는 이익 대비 가격인데 최근 4분기 순이익을 기준으로 했을 때 37.7배이고요. 22년 예상 순이익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추정 퍼가 29배입니다. 코스피 은행 평균 퍼가 지금 3.84인 것을 감안하면 매우 높은 수치이죠.
자본 대비 이익인 ROE는 3.8%고요. 자본 대비 가격인 PBR은 1.4배입니다. 약간의 호재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카카오뱅크의 임직원들이 책임 경영 목적으로 혹은 정말 오를 것을 기대해서 그럴 수도 있는데 자사주를 매입했다는 것이고요. 그렇다면 카카오뱅크를 요약하고 저의 주관적인 평점을 한번 매겨보겠습니다. 먼저 성장성입니다. 성장이 지속되고 있지만 기대보다 조금 못 미치고 있고 폭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5점 만점에 3점으로 책정했습니다. 수익성 부문은 예대 마진이 증가하는 것은 좋은 점으로 봤고 하지만 낮은 ROE와 판관비가 증가하고 있는 것을 감안할 때 2.5점으로 책정했습니다. 안정성 부문은 높은 신용등급은 장점이고 다만 화재로 인한 그룹사의 부정적인 이미지는 단점으로 감안해서 3.0점으로 책정했습니다. 투자의 적정성에 대해서는 높은 퍼가 여전히 부담이 되고 다만 낙폭 과대는 일시적인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서 2.5점으로 책정했습니다. 종합 2.8점으로 책정했습니다. 오늘은 카카오뱅크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로스디펜더였습니다. 감사합니다.